나도 이사 갈까 말까, 주소라도 옮길까. 최근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50대, 60대, 특히 은퇴한 나이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이 제도 때문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특히 50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분들, 앞으로 생활비, 생계비가 더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도 수입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이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땡겨봤자, 손해보더라도 땡겨봤자 하는 분들이 많고, 농촌 지역 이사 가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땡겨받는 것,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농어촌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 차근차근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내년 이미 확정된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확정된 내용인데요.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무조건 한 달에 15만 원씩, 나이도 상관없고 재산이나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이미 주소를 옮긴 사람들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12월 19일 기준으로 전입 들어온 사람들 1038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확정된 이후, 그러니까 충북 옥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전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원래는 7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을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3개 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까지였는데요. 여기에 충북 옥천이 추가되었고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곳에 살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든 말든, 내가 재산이 많든 없든, 또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당 15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구라면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접근성이 좋다 생각하는 곳들은 이미 전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최근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 생활비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특별히 모아둔 재산이 없는 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도 생활비로는 빠듯합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이사만 가게 되면 이렇게 한 달에 1인당 15만 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금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받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5,912명 이렇게 발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애초에 받을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받으면 수령액이 깎이는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급한 것이 생계다, 지금 당장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공표 통계인데요. 8월에 발표한 통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성은 66만 3,509명, 여성은 34만 2,403명,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2배가량 많았는데요. 나이를 따져봐도 60세부터 65세 미만이 38만 2,449명, 제일 많았습니다. 60세부터 65세,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남성이 23만
3,273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계의 주소득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때나 이 대부분은 남성들이 벌어왔었는데요. 이런 남성 가장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딱 끊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소득원 자체가 소득이 단절되게 되면 바로 직면하는 것은 생활비, 생계비 문제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소득이 단절되게 되면 실제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앞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몇 년생이냐,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면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53년에서 56년생 이분들은 61가 되어서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문제는 61년부터 64년생 같은 경우에는 63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은 더 심각합니다. 64세가 되어서야 받을 수 있고요. 1969년생부터는 6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법적 연령입니다. 법적으로 노인이 되어야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제도, 이 제도는 내가 먼저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정 시기보다 1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액은 깎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은 연간 6%, 한 달에 0.5%씩 깎이게 되는데 만약 5년을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30%는 모두 깎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급 자격이 있다. 이럴 때는 5년 전부터 미리 땡겨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만 원밖에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연금 개시 연령, 그러니까 1969년생은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이 연령 때문에 손해를 봐도 먼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때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 나이였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금고가 텅텅 빌 수밖에 없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이것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61세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올리는데 2033년 65세까지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3년 받는 사람들 1969년생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일단 국민연금 먼저 받아보자.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만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 소멸 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여기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여기에 추가적으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대상지로 추가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농사 짓지 않아도 무조건 사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머릿수에 따라서 15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내년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농촌에서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 연금보험료는 이미 60세가 넘었다면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지만 6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계속 걱정인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농림부입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연금보험료는 한 달에 최대 5만 350원을 지원하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만 6,650원까지 지원하는데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개월 수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자, 일단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준 소득 금액이 106만 원 이하일 때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소득 금액이 106만 원이 넘는다. 정액입니다. 5만 350원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이 12억 이상이다. 이분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입니다. 28만 2천 명이 이미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자, 건강보험료인데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종사한다. 이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최대 28%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38만 920원 미만일 때는 정률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28% 정률로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이 금액을 넘었다 38만 원 이상 52만 8천 원 미만, 이때는 10만 6,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만약 52만 1,210원 이상이다. 이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만큼 소득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갑자기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데요. 그만큼 50대, 60대 은퇴한 이후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 많고, 실제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도 이사갈까 고민해 보셨다면 정보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